자, 이번에는 저쪽 문제집 넘겨보시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13페이지를. 자, 113페이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합병과 관련돼서 올해 만전을 기원해야 됩니다. 자, 합병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해요.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문제 10번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네요. 자, 합병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문제 10번, 요거 문제 1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합병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60일. 어때? 60일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요거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예외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있는 것, 요거 12개가 있어요. 요거 12개를 반드시 외워주자 이거예요. 12개와 관련돼서 첫 번째, 뭐가 있죠? 자, 공동주택의 부지. 요거 한번 암기가 됐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학철수, 그 다음에 천재구, 여기에 대해서 유도, 공장채. 자, 그러면 여기 11개 지목이고, 요거는 공동주택의 부지. 한번 외워봅시다.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요 조심해야 돼요. 자, 도로, 공원, 공장용지, 체육용지. 그러면 요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요거 A적 측면을 못 알겠다. 그러면 공공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주로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들이거든.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합병 사유가 발생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합병 신청에 기한 의무 동그라미 토지의 지목으로 옳은 것은 자, 주유소 용지는 개인이죠. 묘지 개인, 유원지는 뭐예요? 개인이죠. 학교용지 공공, 주차장 개인.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합병과 관련돼서 그러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반드시 발표하면 오고 올해 합병의 독자적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잡아달라는 거예요.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30회 때 출제되는데 요 60일을 며칠로 장난쳤죠? 90일. 90일이 아니라 며칠입니까? 60일이라는 걸 확인해 두면서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합병과 관련돼서 문제가 쭉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올해 합병이 나온다라는데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몇 번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까? 그러면 문제 12번, 여기에 별표 5개가 되는 겁니다. 문제 11번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별표가 5개, 즉 합병의 승인 요건과 관련돼서 정리해 달라. 합병의 승인 요건과 관련돼서는 동일해야 되겠죠. 집안이 연속되는 것, 즉 연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항상 여역지와 성역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놔야 돼요. 자, 여역지에 대해서는 합병 불가능, 성역지는 합병 가능이다. 자, 합병 신청과 동시에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하는 경우 이걸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설적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꼭 한번 잡아둬야 돼요. 창설적 공동저당 예외적으로 합병 가능하다. 특히 이 부분이죠. 등기원인이 동일하고 접수번호가 동일한 신탁등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설적 공동저당과 우리가 같이 곁들여서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올해 출제 포인트는 즉 신탁등기, 합병의 승인 요건 이걸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말은 반대해석하면 합병의 승인 요건을 골라라 이 말이죠. 그러면 1번에 서로 다르되 그러면 자, 2번에 다르되 3번은 그러면 신탁등기 나와 있죠.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올해 뭐에 반드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별표 5개를 해놓고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11번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에요.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화평과 관련돼서는 문제. 자, 10번하고, 자, 11번에 대해서 두 문제를 꼭 풀어놔야 돼. 나머지는 안 풀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 12번은 이제 본인이 한번 풀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3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집으로 봐서는 116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13번과 관련돼서는 뭐 한번 우리가 잡아라.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꼭 한번 감을 잡아두라는 거예요.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대상 토지에다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자기가 암기가 돼 있는지 이 문제를 해서 꼭 접근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번에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야 된다. 오케이. 자, 이번에 농지 전용 허가나 보존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토지 지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형질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생략 가능이고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지목 변경 신청 대상 토지가 된다. 전닭가선 상호간이죠. 그러면 절대 농지로서 우리 요거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요걸 한번 잡아달라는 거고 5번과 관련돼서는 특례 조항이야. 특별히 예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공사준공 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 이때도 지목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 한번 꼭 잡아두셔야 돼요. 여기와 관련돼서는 국계법 나오면 지목 변경, 산지관리법 그러면 뭐가 되죠? 등록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1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결론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이 문제 꼭 한번 풀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뭐에 초점을 맞춰라? 대상 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달라는 겁니다. 자, 문제 14번부터 16번까지가 뭐냐? 이게 바로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그래서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해면성 말소, 그 육지 바다 해자죠. 말소된 거에 대해서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요걸 문제를 풀어라는 거네. 자, 문제 14번이 가장 좋은 문제예요. 요 14번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꼭 정리하자고요. 자,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뭐가 되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서만 말소하게 되죠. 말소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요거는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특히 신청기간이 며칠 90일이야. 90일인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통지를 받은 날이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착해.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착하면 신청도 가능하고, 그러면 거진 99.9%는 신청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 말소하여야 된다. 여기와 관련돼서 세법 등록과 관련돼서는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직권에 대해서는 통지야. 누구한테 통지해줘요? 공유수면관리청, 토지 소유자 동시에 해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는 뭐가 된다? 면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옳은 것은 말소 토지는 말소할 토지에 존재한 경우 토지 소유자 90일이죠. 60일이 아니야. 틀려고 이거는 완전 틀렸죠.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바다로 되어 말소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말소할 수 있다.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하죠. 만자가 틀렸고요. 자, 3번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신청해서 말소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자, 4번에 지적공백 등록사항을 말소할 때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만 틀렸죠. 토지 소유자 동시에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해줘야 돼. 자, 5번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 90일이죠.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도상의 경계를 말소한다. 그러면 우리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메모란 옆에다 하나 써요.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것. 이거 반드시 숙제해 놔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것. 그러면 첫 번째. 자, 해면성 말소. 두 번째. 자, 축척 변경. 자, 세 번째.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등록상 정정, 등록상 정정. 그러면 신청 또는 직관이 가능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통지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청은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통지했었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하니까 이거는 통지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해면성 말소와 축척 변경과 등록상 정정은 통지할 수도 있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29회 때 통지와 관련돼서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신청 또는 직권과 관련돼서 해면성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신청 또는 직권. 이 문제도 참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 14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4번이 안 풀리면 다시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한 거 암기하고 15번과 16번을 꼭 한번 본인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14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며칠이죠? 90일. 90일과 관련돼서는 우리 60일로 장난쳐서 우리 30회 때 우리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 1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쭉 넘어가냐면, 자, 문제 17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17번은 요 토지 이동의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7번 보도록 하죠. 자, 17번과 관련돼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5개 지문 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주 출제되는 빈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토지의 불합리한 시장 경기를 시작하게 할 때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도자 동그라미. 그래서 대도사, 증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더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요 자리가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며칠 60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된다. 자, 국계법 행강현 전하고 그때는 지목 변경 60일이죠.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리행의 배나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90일 회복 등록과 관련돼서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회복 등록은 임의적이야. 그러면 직권 말소는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별표 하나 놓고 5개 지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을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7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확인해 줘야 되겠죠. 5번.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문제 122페이지로 가요. 122페이지. 문제 19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9번부터 몇 번까지? 23번까지가 바로 축척 변경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축척 변경 절차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오래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축척 변경 위원회 요것도 꼭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절차와 관련돼서 몇 문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암기가 돼 있으면 이제 점검하러 가겠죠.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 보도록 하죠. 자, 축척 변경 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틀렸죠. 10인 이하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위원회 그러면 5인 이상 10인 이내, 그러니까 줄 쳐서 10분의 5, 약분하면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로 하여되며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이촉해야 된다. 1번은 결론 X. 자, 이번은 지적소관청 청산권 결정 공고 줄쳐놓으세요. 결정 공고. 자, 이번과 관련돼서는 공고사항이 4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다 우리 한번 써봐요. 첫 번째, 시행 공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행 공고.
자, 두 번째 이제 청산금 공고가 있고요. 청산금 공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 공고가 있고요. 결정 공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정 공고가 있어요. 확정 공고. 확정 공고. 자, 공고와 관련돼서 이 공고를 밑에다가 122페이지 하단부에 정리해놓고 공고는 자, 시행 공고는 20일이야. 청산금 공고 이렇게 외워요. 요거는 15일이야. 결정 공고는 공고 20일이고요. 확정 공고와 관련돼서 확정이 됐으니까 지체 없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요 청산금 공고와 확정 공고, 확정 공고의 시기와 관련돼서 출제가 되죠. 여기에 이제 30일에 때 청산금 공고 시기는, 확정 공고 시기는 결론적으로 청산금이 완료될 때, 지급이 완료될 때가 바로 확정 공고예요. 그러면 지체 없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결정 공고 20일. 자,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러면 확정된 사항을 지적본부에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은 그러면 20일인데 30일로 됐으니까 틀렸고, 확정 공고와 관련돼서는 지체 없이죠. 그러면 문제 19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시장으로부터 축적 변경을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의 목적, 시행 공고 기간 15일이 아니라 20일이 되겠죠. 그러면 4번은 시행 공고가 되겠고요. 5번의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을 거치기 전에 축적 변경 시행에 토지 소유자 줄쳐놓고 토지 두자, 소유자, 세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19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고요. 시행공고 20일, 청산금 공고 15일, 결정공고 20일, 확정공고 지체 없이.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죠. 틀린 것은 1번의 청산금 납부미 지급이 완료될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 되며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문제 1번 지문이 바로 뭐예요? 1번 지문이 우리 31회 때 2.5점짜리가 되고요.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 신청은 몇 개월이죠? 1개월이 돼. 그래서 자, 1개월, 이 신청 1개월. 그래서 우리 누구한테 제기하죠? 지적소관청에게. 틀린 것.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에 축적 변경 시행적이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 며칠? 자, 30일이 아니라 20일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요거는 시행 공고보다는 경계점 표지를 잡으라고 그랬죠. 경계점 동그라미. 경계점 몇 자? 30일. 이렇게 되네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청산금 결정 공고, 요거는 20일이고요. 자,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래서 납반육. 그 다음에 요 6번과 관련돼서 하나 적어줄 거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이야. 그래서 수한육. 이렇게 한번 잡아두셔야 돼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역시 29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외워보죠. 확정 공고, 지체 없이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확정 공고일은 언제냐?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고요. 이 신청은 1개월. 3번에 대해서 경계점 표지, 그래서 경계점 세자 30일. 4번에 대해서 결정 공고 며칠? 20일. 납반육, 수한육 이렇게 잡아야 돼요. 문제 20번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 19번, 20번에 대해서 꼭 한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만약에 19번과 20번이 안 풀렸다. 그러면 우리 축적 변경의 절차 한 문제 놓친 겁니다. 대비를 좀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19번, 20번까지 우리가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21번, 22번, 23번까지가 바로 축적 변경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문제 23번에 대해서 축적 변경 이원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23번 몇 페이지? 126페이지.
126페이지.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 이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축적 변경 회의는 이원장 포함하여 재직용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형 가반수 찬석으로 의결한다. 이게 의결 정족수가 되겠죠. 이번에 축적 변경은 축적 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결정하고 이원은 해당 축적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누가 이촉하죠? 지적소관청이. 자, 청산금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축적 변경 위원회 회의 전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시 장소 및 힘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래서 5 동그라미 서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죠. 2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축적 변경 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기억해둬야죠.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러면 문제 23번과 관련돼서 틀린 것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축적 변경 위원회가 아니라 누가 하겠죠?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서 틀려봐야 돼. 그러면 문제 23번. 자, 23번. 그러면 축적 변경의 절차 부분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단단히 준비해야 돼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거든.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이렇게죠. 토지 이동 신청 원칙. 자, 토지 이동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 토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회의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죠. 며칠? 15일.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의 가름 한자만이 대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적 측면으로서 도시개발사업 한 문제 풀어놔야 되고요.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요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별표 5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의 신청에 대해서 자,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요 문제와 관련돼서는 문제 24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24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말해봤죠. 틀린 것은 1번 지문으로 가죠. 도시개발 사업 동그라미, 농어촌 정비 사업 동그라미, 그 밖에 토지개발 사업 동그라미,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자, 줄 쳐놓고요. 누가 대신 거죠? 지적소관청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31의 기출지문.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자, 공사가 준공될 때 준공 동그라미, 착공이 아니라 준공될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9일 때 2.5점짜리.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줄쳐놔봐요. 5자, 30일이 아니라 15일이 된다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일이 아니라 15일이 되겠죠. 4번의 사업시행자의 토지 이동 신청 대상 지역에서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한지 처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이 한지 처분이라고 그랬어요. 사업신고서로서 거기에다 줄쳐놓고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동그라미. 파산은 뭐가 필요해? 대타가 필요하죠.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애장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2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으로서 이 문제 24번과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가 풀어 놓으셔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의 신청을 먼저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우리 자, 쭉 한번 넘겨보시죠. 일단 풀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자고요. 자, 대신청과 관련돼서는 거기 페이지 135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자, 135페이지. 자, 135페이지 문제 33번. 자, 문제 33번은 별표가 5개짜리. 올해 대신청,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강력합니다. 그러면 대신청과 관련돼서 반드시 암기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33번과 관련돼서 대신청권자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1번을 보죠. 자, 1번 지문에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부지 줄쳐놓고, 그러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줄쳐놓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의 시행자. 오케이. 자, 농경지 대리경작자. 요거는 토지 소유자에 가름할 수가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럼 3번 지문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오케이. 공공사업 줄쳐놓으세요. 공공사업이야.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공공사업과 관련돼서 8개 지목. 그 다음에 꼭 기억해둬야 돼. 다시 한번 노래 불러봅시다. 학철수, 전제구, 유도. 여기에서 유지 줄쳐놔요. 유원지로 바꿔놓거든. 조심해서 달아놓고. 민법, 채권자 따른 대채권자. 자,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의 신청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3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고요. 6번과 관련돼서 특히 6번을 조심해 놔야 돼. 등록상.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자, 적어놓고 이렇게 행간편을 딱 꺼놔요. 자, 빨갛게 요거 부분에 대해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단독 문제로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제외. 요걸 꼭 한번 잡아두라는 거. 그러면 문제 135페이지에 대해서 대의 신청. 요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꼭 한번 풀어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원칙, 토지 소유자, 예적으로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대의 신청,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 대의 신청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를 요망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몇 페이지로 오냐면, 자, 우리 한번 보죠. 자, 문제 128페이지로 갑니다. 자, 128페이지와 관련돼서 등록상 정정. 여기 128페이지. 뭐만 문제 25번부터 문제 30번까지가 등록상 정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25번과 관련돼서 128페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25번입니다.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결론.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틀린 것은 1번 지문 보죠. 토지 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동, 면적 경계,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관정은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할 때 그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 줄쳐놔봐요. 특히 요거 1번은 13회 때 2.5점짜리죠. 경계 면적 청량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청량 성과도가 없어. 그러면 저희가 스스로 청량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1번은 맞네. 등록상 정정으로 경계 동그라미, 그러면 승낙서,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본입니다. 4번이 아니라 그것도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미등기 토지와 관련돼서는 가족관계 등록부, 즉 신청에 의한다고 그러죠.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암기가 하나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미등기,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래서 미가신.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이야. 그래서 미가신, 우리 수업시간에 암기 코드를 정해놨죠.
자, 4번에 등기된 토지의 지적 공부의 사항에 토지의 표시 줄차라요.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뒤에 등기 필증이 따라올 수가 없어. 등기 필증은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든.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뭘로 건쳐야 돼? 소유자 표시로 건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문제 2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인지 소유자 표시인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소유자 표시는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지적된 묘지에 등록된 면적의 증가음 없이 줄차나봐요. 뭐만 바뀌었대요? 이치만 바뀌었대요.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 정정 사유가 발생하죠. 그러면 문제 25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래서 미가신 꼭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문제 26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별표가 직권정정 올해 출제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문제 26번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26번 직권정정 사유와 관련돼서 직권정정. 다음 중 직권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네요. 1번 토지 등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좋아요. 지적공부의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서의 내용에 따라서 의결서의 내용 명백한 자료가 있죠. 그래서 직권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토지의 표시사항이 없어. 그러면 직권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문제 2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에 지적공부의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했대. 그러면 지적된 묘지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이치만 바뀌었대요. 그러면 자, 직권 정정 사유와 관련돼서 그 밑에 해설을 딱 박스를 쳐놓고 9개가 되죠. 우리 일반 법률은 9개, 그 밑에 개별 법률을 하나 딱 추가를 해놔요. 자, 등록 전환 시 허용범위 초과에 대해서 허용범위 초과. 아까 등록 전환에 대해서 문제가 풀었죠. 허용범위 초과 그러면 뭐예요? 이때는 신청이 아니라 자, 직권 정정이라는 거. 직권. 그래서 초직. 요거 초과는 직권 정정. 이렇게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6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올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 26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7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저 칠판을 지우고 있게요. 자, 문제 27번. 직권이죠. 직권 정정과 관련되죠. 토지 등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된 묘지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이치만 바뀌었대요. 지적공부의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작성됐대. 지적공부의 측량성과 다르게 정리됐대. 그러면 등기 기록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정답은 직권 정리할 수 없죠.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6번과 27번의 형태를 보고 올해 직권 정정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8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풀어보세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잘 풀어줘야 돼요. 문제 28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제일 많이 단어가 뭘까요? 바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토지의 표시는 지적소관청이 힘을 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그럼 두 번째, 흑백이라는 마지막 절절에 흑백이 나오죠. 앞에 색깔이 나오니까 뒤에도 색깔이 나와야 되겠죠. 즉 붉은색으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문제 28번과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은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28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가 보죠. 문제 30번과 관련돼서 문제 30번 우리가 한번 봐요. 자,
자, 문제 30번 옆에다가 이렇게 써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래서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래서 미가신. 이걸 물어본 거네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문제 31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적인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합병하려는 두 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 요건을 충족할 때 한 필지의 토지의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은 영입물건으로서 일물일건주에 의해죠. 그럼 영입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그래서 지상권 할 수 있다. 합병하려는 두 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니까 합병할 수 없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될 때 그러면 직권 조사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 정정 사유가 되네요. 임야주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사자 동그라미, 그래서 대도사,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조사 정리에 들어간 비용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다만 우리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수수료가 되죠? 대표적으로 면제가 되게 돼요.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16회 때 우리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고요. 문제 31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은 우리가 반드시 해둘 필요가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자, 문제 135페이지, 문제 33번, 대의신청. 대의신청과 관련돼서는 별표 5개 반드시 우리가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우리 35번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 35번과 관련돼서 풀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35번입니다. 자, 35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으로서 등기 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문제 35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불부합 통지가 돼. 자, 불부합 통지. 그러면 이 불부합 통지에 대해서 우리 토지의 표시,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할 때,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 정리할 수 없어요.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통지를 해줘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부합 통지. 이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죠? 2번이 되죠. 지적공부를 등기 완료 통지 4개에 따라서 정리할 수 없으며 줄쳐놓고요.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관할 등기관세에 통지한다. 그러면 2번에다 현관편을 놓고 이걸 무슨 통지다? 불법 통지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축적 변경의 절차, 등록상 정정, 특히 직권 정정에다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암기코드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요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우리 원칙은 토지 소유자예요. A조로 도시개발사업 문제 하나 풀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의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 토지 소유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대의신청이죠. 여기에 대해서 특히 공공사업이라는 게 나와 있죠.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도로가 되죠. 그래서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37페이지 문제 35번 이거는 반드시 출제되고요. 이걸 태도로 해서 저희가 거기 문제 138페이지 문제 36번 이거는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죠.